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지3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6강 집 블록아웃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인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1강부터 6강까지 이어서 트림시트 3종을 제작을 했었고, 그리고 블록아웃을 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텍스처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는 제작만 했지 익스포트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트림시트를 제작하면서 아웃풋 노드들을 다 세팅을 했었습니다. 이제 8비트 이미지로 다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블렌드 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 8비트로 깎는 작업도 진행을 했었고, 아웃풋의 이름도 익스포트에 적합하게 다 네이밍을 지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어셔서 제작한 텍스처를 이제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익스포트 방법은 이 그래프에서 우클릭을 해서 익스포트 아웃풋을 누르면은 이렇게 아웃풋 세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BNM이 필요하지 러프니스, 메탈릭, 하이트 얘네가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끄고 딱 필요한 텍스트만 익스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포맷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포맷은 PNG로 하든 타가로 하든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취향껏 사용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이제 PNG나 타가나 뭐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게임 엔진에 들어가면은 결국 하드웨어에서 빠르게 압축을 하고 해제하기 위한 그런 블록 컴프레션, DXT 압축이라든가 그런 방식으로 압축이 되지, 이런 PNG나 타가 같은 이미지 컨테이너 방식으로 압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량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면은 뭐 SVN 같은 걸로 주고 받을 때 데이터의 용량이 조금 크다 뿐이지 빌드 패키지의 영향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취향껏 해주시면 돼요. 그런 알파 채널 같은 거를 포토샵에서 수정할 일이 좀 있을 것 같다 하면은 타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작업을 서브스턴스 페인터나 디자이너에서 해결을 하겠다 하면은 PNG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저는 PNG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포맷을 바꾸고 익스포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로는 저 같은 경우는 뭐 바탕화면에다가 해뒀지만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경로에다가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요 익스포트 아웃풋을 누르면은 익스포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익스포트 던이 뜨면은 끝난 거고요. 나머지 트림 메탈이랑 트림 메탈 익스포트 그리고 트림스톤 모두 필요한 텍스처만 딱 익스포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익스포트가 완료가 되면은 이렇게 베이스 컬러, 마스크 맵, 그리고 노멀 맵 순으로 이렇게 텍스처가 잘 뽑힐 거고요. 자, 요거를 이제 지난번에 블록아웃을 작업한 요 맥스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져오는 거는 M 버튼을 누르거나 요 상단에 있는 요 머티리얼 에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머티리얼 에디터는 저는 항상 슬레이트 머티리얼을 써요. 이 컴팩트 머티리얼을 저는 사용하지 않는데요. 슬레이트 머티리얼을 사용했을 때는 이제 언리얼 엔진 같은 데서 쉐이더를 짜기 전에 언리얼이 아니라 3D 맥스에서 먼저 쉐이더를 제작을 하고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슬레이트 머티리얼에서 하는 걸 선호합니다. 요거는 중세식 강의뿐만이 아니라 이전 그 SF 박스를 제작할 때에도 요 슬레이트 머티리얼을 이용해서 쉐이더를 짜는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컴팩트 머티리얼에서 조금 벗어나서 슬레이트 머티리얼을 자주 활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익스포트한 텍스처들을 모두 드래그 앤 드롭 해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싹 가져왔고요. 자,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커져요. 그러면 좀 더 알아보기 쉽겠죠? 자,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까요? 자, 먼저 요 나무 머티리얼, 나무 트림시트 머티리얼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좌측에 있는 피지컬 머티리얼을 드래그 앤 드롭
을 하시면 이렇게 머티리얼이 생성이 되고, 이 머티리얼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가 되니까 좀 보기가 편합니다. 자, 요 머티리얼 에디터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지시면은 요거를 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감춘 다음에 요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드래그 하는 순간 이제 어느 슬롯에다가 넣을지 이렇게 리스트가 뜨게 되고, 요 리스트에서 뭐 베이스 컬러 맵에다 넣겠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넣는 식으로도 동작을 하게 하는데,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 이제 숙지가 잘 안 되었을 때는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익숙해지신 분들이라면은 감춰서 하셔도 되고요. 익숙하지 않다면은 펼쳐서 작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우선 펼쳐서 진행을 할게요. 자, 요 베이스 컬러부터 베이스 컬러 맵에다가 집어넣고요. 자, 요 마스크 맵이랑 노멀 맵 같은 경우는 컬러 맵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어떤 재질감이나 요철감을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지금 감마 컬러 스페이스로 임포트를 한 상태인데요. 여기 있는 경로값 비트맵을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컬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요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저는 최근에 맥스를 2025로 올렸기 때문에 옵션이 좀 바뀌었는데요. 자, 이전 버전들 2023 이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가 이제 무슨 감마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이제 오토매틱, 밑에가 오버라이드라고 되어 있을 텐데 오버라이드 1.0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24 버전 이상을 쓰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옆에 있는 데이터 이미지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리니어 컬러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데이터 이미지로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노멀 맵도 마찬가지로 컬러 데이터가 아니니까 데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오픈으로 하시면은 리니어 컬러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리니어 컬러로 둘 다 바꿔주셨으면은 여기서 컴포넌트 컬러 노드를 꺼내 주셔서 이 녀석이 이제 RGBA 채널을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채널들을 나누기 위해서 인풋 RGB에다가 넣고, 여기서 러프니스, 요 러프니스 값만 여기다가 한번 연결을 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러프니스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뭐 메탈릭은 없으니까 넣지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앰비언트 오클루전 맵을 따로 여기는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만 세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멀 범프 노드를 꺼내서 여기다가 노멀에다가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범프 맵에다가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머티리얼을 클릭을 해서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은 이게 범프 맵, 스페셜 맵의 범프 맵이라고 있는데, 얘가 기본 강도 값이 0.3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노멀의 각도를 풀로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값은 반드시 1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었으면은 마지막으로 여기 머티리얼 이름만 MI 언더바 트림 언더바 우드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MI라고 이름을 짓는 이유는 머티리얼 인스턴스의 약자예요. 언리얼 엔진으로 넘겼을 때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쓸 것이지 마스터 머티리얼을 할당해서 계속 넣는 구조를 취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인스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니까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주셨으면은 이게 너무 길다 그러면 요거를 마이너스 버튼 눌러서 감춰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머티리얼이 세팅이 됐고요. 여기서 계속 쭉쭉쭉쭉 똑같이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슬레이트 머티리얼에서 이런 노드를 카피를 할 때는 컨트롤 CV로 카피가 안 됩니다. 카피를 하는 방법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요거를 지우고요. 아이고, 요 선만 모두 선택해서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이름을 mi 언더바 트림 언더바 메탈이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메탈인 친구만 한번 찾아주고요. 얘가 나무군요. 얘가 나무고 얘가 돌로 되어 있군요. 그러면 요거는 이미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요거를 여기다 넣어주고, 자, 요 녀석 이름이 돌이네요. 얘는 돌이고 얘 나무고, 그럼 얘가 메탈이겠군요.
자, 메탈의 노멀도 역시 비트맵 경로를 클릭을 한 다음에 데이터 이미지를 클릭하고 오픈을 해주시면 이렇게 리니어 컬러로 바뀌죠. 자, 요 세 개를 정렬하고 역시 쉬프트 클릭 드래그로 컴플먼트 노드 컴포넌트 노드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 베이스 컬러를 요 베이스 컬러 맵에 넣고 여기서 G를 끌어서 러프니스에다가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메탈릭이 있으니까 요 B를 메탈니스 맵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노멀 범프도 쉬프트 클릭 드래그로 복사하고 선 끊어주고 다시 선 연결, 그 다음에 범프 맵에다 넣고요. 그리고 범프 맵이 1인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됐으면은 역시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감춰주시면 또 하나의 머티리얼이 세팅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시프트 클릭 드래그 선 모두 지워서 끊어주고 여기 노드를 가져와다가 재배치만 한번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마스터 머티리얼의 이름은 mi 언더바 트림 언더바 스톤이 될 거고요. 이것도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펼쳐준 다음에 베이스 컬러 연결, 그 다음에 마스크 맵은 한번 클릭, 비트맵 경로 클릭, 데이터 이미지 클릭해서 리니어로 바꿔주고 노멀 맵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건 아까 바꿨던 거긴 하지만 한 번 더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 노드를 복사를 해서 인풋 RGB에다가 넣고 역시 이 G 러프니스를 빼서 연결을 해주면 러프니스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노멀 범프 쉬프트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선 연결해주고 범프 맵에다가 넣어서 노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복사해서 쓰고 있으니까 계속 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요게 됐으면은 이제 요 스톤도 감춰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선 연결이 모두 다 완료가 됐다면은 요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다 이렇게 접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간결해지겠죠. 만약에 요 이미지도 굳이 크게 볼 필요 없다 그러면 더블 클릭 해서 보기 좋은 형태로 이렇게 노드들을 가지런하게 모아서 이렇게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정리되는 게 보기 좋죠. 관리도 쉽고. 아이고, 뭐가 이렇게 딸려오는군요. 됐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 제작한 트림 시트를 이제 다 머티리얼에다가 연결을 해서 재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 장갑 끄고요. 내비게이션도 끄고 됐습니다. 자, 이제 이 퍼스펙티브 매치는 지난 수업 시간에 다 했으니까 요거는 그냥 꺼줘도 되겠죠. 자, 이렇게 종료가 완료가 되었으면은 오늘은 먼저 처음으로 요 원화상에 있는 여기 요 집 2층 요 툭 튀어나온 곳의 2층 부분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2층 부분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주요 재질은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화에는 없지만 금속 경첩 같은 것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해당 느낌도 같이 살려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냥 나무 기둥으로 쓸 법한 이제 박스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작이 됐으면은 여기 유틸리티 눌러서 리셋 엑스폼 한번 누르고 리셋 셀렉티드를 눌러서 메쉬를 한번 초기화 해주고요. 이 기준모 방향을. 그리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이용해서 이제 폴리 메쉬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먼저 나무 재질을 위주로 매핑을 할 거니까 요 mi 트림 언더바 우드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요 Assign Material to Selection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상태로는 바로 노멀 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Show Shaded Material Input Port를 쭉 클릭을 해서 밑에 메뉴가 나올 때까지 유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Show Realistic Material Input Port를 누르셔서 노멀 맵이 보일 수 있도록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은 M 버튼을 눌러서 또는 요 Material Editor 버튼을 눌러서 감춰주시고, 이 상태로 Unwrap UVW를 켜줍니다. 여기서 만약에 요 초록색 선이 UV를 피는데 조금 거슬리다면은 요 컨피규어 쪽에서 디스플레이에 맵심을 꺼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UV를 펴야 되니까, 이제 기존의 강의를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심플박스, SF박스 제작했던 분들이라면은 다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요 얼티밋 트림 UV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서 열어두고요. 여기서 인덱스 1 픽셀 하이트를 128로 세팅을 한 다음에 오픈 UV 에디터를 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UV를 피기 위한 작업을 준비했고요. 자, 여기서 먼저 윗뚜껑, 아랫뚜껑 브레이크 해서 위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측면 다 펴서 정리해 줘야 되겠죠. 자, 1번 또는 여기 있는 버텍스를 누르신 다음에 모든 버텍스 클릭하고 우클릭해서 브레이크를 해서 모든 면을 다 떨군 다음에 3번 요 폴리곤을 선택하고 리쉐이프 엘리먼트 쪽에서 릴렉스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제 얘네가 모두 다 정비율의 박스형으로 펴질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여기 퀵 트랜스폼의 로테이트 90 어라운드 피벗을 눌러서 회전을 한번 해주시고, 네, 다행히 얘를 안 써도 될 정도로 가지런히 정리가 잘 됐네요.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됐으면은 이 위에 있는 체커 패턴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 맵 노멀 맵 범프라고 되어 있는 거, 지금 이게 이제 머티리얼을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텍스처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거죠. 뭐 베이스 컬러를 봐도 되고 뭐 러프니스 맵을 봐도 되지만 제일 보기 좋은 건 항상 노멀 맵이더라고요. 그 트림시트 경계 부분이 잘 구분이 돼서. 그래서 노멀 범프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Show the Multi-Tile in the Dialog를 눌러주시면은 UDIM 모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좌표기의 인덱스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해야 벗어났을 때에도 UV가 보이니까 작업하기 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이제 귀퉁이 클릭 드래그 해서 사이즈를 균일하게 줄이고, 그 다음에 적당한 비율의 트림시트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은 이렇게 매핑이 잘 됐죠. 자, 그리고 뭐 요거에다가 베리에이션을 다 주고 싶으면 앞뒤 베리에이션 이렇게 주고 싶다면은, 자, 이렇게 앞뒷면 클릭을 해서 옆으로 옮기기만 해도 서로 다른 면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겠죠. 그 다음에 윗뚜껑 아랫뚜껑 선택을 해다가 아래로 내려서 요 귀퉁이에 딱 정사각형 요쪽에다가 UV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강목은 매핑이 되었죠. 자, 이 상태로 여기 AO가 없으니까 이렇게 정면 측면 돌려볼 때마다 좀 덩어리감이 좀 죽어 보여서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 같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요 하이 퀄리티 뷰로 바꾼 다음에 라이팅 앤 섀도우 쪽에서 프로그레시브 스카이 라이트를 꺼줍니다. 그러면은 껌뻑껌뻑거리는 그림자 효과가 꺼질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제 모델링 작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요거 하나로부터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적당히 옆으로 치워두고요. 요거를 이제 계속 복사해 가면서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먼저 하나 복사한 다음에 스냅을 키고요. 요 S 버튼을 누르거나 스냅 토글이라고 하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우클릭하고 요 스냅에 요 어디에다가 스냅을 걸지에 대해서 기본값은 피벗일 수 있으니까 피벗을 끄시고 버텍스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탭에서 트랜슬레이션 쪽에 Enable Axis Constraint가 기본값은 꺼졌을 텐데 얘를 켜주시면 돼요. 이 Enable Axis Constraint라고 하는 거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지만 요 축 방향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 스냅 같은 걸 걸 때 만약에 얘가 꺼져 있으면은 축을 무시하고 그냥 드래그 하는 대로 이렇게 쫙 달라붙어 버리는 형태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막 움직여요. 근데 Enable Axis Constraint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스냅을 걸 때도 X, Y, Z 방향에 맞춰 가지고 스냅을 거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축 방향으로 어느 정도 제약을 걸고 스냅을 걸어주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으니까 요걸 켜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되었으면 끄고요. 그 다음에 요 Y 방향 스냅, 그 다음에 X 방향 스냅 해서 이렇게 요 더미에 요 블록아웃의 요 모서리 부분에 딱 배치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으면은 여기서 1번 버텍스 셀렉션으로 넘어와서 밑에 선택하고 스냅으로 밑에 고정하고 스냅으로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좀 해둘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딱 기둥으로 쓸만한 목각이 완성이 됐고요. 나무 기둥이.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쉬프트 드래그 복사한 다음에 OK 버튼 누르고 S 버튼 눌러서 다시 이제 X 방향 스냅을 걸어서 여기다가 배치를 좀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이제 90도 회전을 해야 되는데 A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는 앵글 스냅 토글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냅은 일단 S 버튼 눌러서 꺼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쉬프트 클릭 드래그해서 로테이션을 이제 90도를 해서 이제 나무 기둥을 한 번 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스냅을 걸어서 여기 블록아웃의 귀퉁이에다가 배치를 좀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버텍스 셀렉션에서 S 버튼 누른 다음에 스냅을 요 끝에다 걸어줬고요. 여기도 다시 요 끝에다 걸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를 떠받치는 기둥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요거는 조금 더 부피를 크게 해가지고 이게 떠받치는 좀 힘이 있는 기둥이어야 되니까 좀 크게 키우고요. 그리고 스냅을 걸어서 양쪽에 딱 대칭처럼 잘 맞아떨어지게 모델링을 한 상태에서 약간만 X 방향으로 스케일을 키워서 이제 조금 더 삐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언림 UVW로 넘어가서 이제 또 UV를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트림 시트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은 이게 UV 자체가 UV 또는 모델링 또는 그런 버텍스 노멀 같은 것들이 그런 노멀 맵에 귀속이 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완벽하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UV를 얼만큼 수정하든 형태를 얼만큼 수정하든 그런 면이 바라보는 방향이나 쉐이딩이 깨질 일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이제 수정을 진행을 할게요. 자, 먼저 얘네를 모두 요 얼티밋 트림 UV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레프트로 위쪽에 왼쪽 귀퉁이에 맞춰서 정렬부터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여기 둘째 줄에 일단 배치를 시킨 다음에 한꺼번에 뭉탱이로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길이가 너무 긴 만큼 이렇게 두 줄의 나무가 붙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작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한 줄인데 정말 긴 나무로 제작이 된 느낌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이게 비율이 실제 폴리곤이 길어진 만큼 UV의 비율이 기존에는 좀 짧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적당한 비율에 맞춰주거나 아니면은 두 칸에 맞는 그런 사이즈로 조정을 다시 해주면은 더 보기 좋은 비율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요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V 배치 작업이 다시 되었으면은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콜랩스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스냅을 걸어주시면 돼요. 자, 쉬프트 드래그로 먼저 복사한 다음에 스냅으로 이번에는 여기 귀퉁이 이 버텍스를 기준으로 스냅을 걸 건데요. 자, 위아래 스냅을 걸기 위해서는 먼저 위아래를 움직여 준 다음에 S 버튼을 누르고 이 귀퉁이에 있는 버텍스가 십자, 노란색 십자로 잡혔을 때 요거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 위쪽에 있는 버텍스에다가 갖다 대면 착하고 달라붙으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저 원화 쪽에 좀 맞춰가지고 얘를 앞으로 좀 당겨 주겠습니다. 이 약간 지붕을 조금 떠받치는 구조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앞쪽 지붕을. 자, 이것도 스냅으로 여기 지붕 앞쪽에다가 좀 이렇게 배치해서 붙여주고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피벗이 요 귀퉁이에 있으니까 모델링하면서 쏠렸으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하이라키 탭에서 어드저스트 피벗에 어펙트 피벗 온리를 클릭하고 센터 투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가운데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리셋 엑스폼을 하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한 다음에 자, 요 E 버튼 눌러서 영어 E
E 버튼을 눌러서 로테이션으로 바꾸고 앵글 스냅 A 버튼 눌러서 켜주신 다음에 90도만큼 회전을 해주시고요. 요 상태로 또 여기에 스냅을 걸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가지고 온 다음에 요 끄트머리 스냅을 킨 상태에서 여기다 붙여두고요. 또 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두겠습니다. 근데 얘는 여기 배치되기보다는 여기다가 배치가 되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옆으로 당기고 여기서 다시 스냅을 키고 여기 버텍스 잡은 다음에 드래그해서 여기 끄트머리 버텍스에다가 이렇게 쫙 붙여줄게요. 그 다음에 얘네도 아니다. 여기서 뒤로 이렇게 한번 맞춰보자. 여기는 다른 나무 도막을 아니다. 항상 어떻게 이쁘게 모델링 할지가 항상 고민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기 측면 나무 도막을 요 앞에까지 연장하고 그 안쪽에 있는 애들을 여기다가 그냥 바짝 붙여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바짝 붙였습니다.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다 붙여줬고요. 자, 요 녀석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스냅을 걸어서 여기다가 딱 붙여줄게요. 요 지붕 라인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서 스냅을 걸어서 요 새로 배치한 나무 기둥 쪽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재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레임을 짰죠. 이렇게 프레임을 한번 짜줬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프레임도 좀 짜줘야 되겠죠. 자, 요 밑에 있는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위에 있는 거 시프트 드래그로 복사, 이제 스냅으로 이렇게 딱 요 나무 기둥의 가운데에 올 수 있도록 걸어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끄트머리를 이번에 스냅을 끄고 적당히 좀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얘도 끄트머리 양쪽 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A로 다 선택하거나 드래그로 다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제 요 스케일을 이용을 해서 좀 이렇게 키워줍시다. 이렇게 좀 키워주고 요 녀석은 오케이, 요렇게 딱 요 세 개의 기둥이 정확하게 딱딱 맞물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도 살짝 이렇게 늘려보죠. 그리고 얘도 밑으로 좀 삐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교차되는 느낌으로 물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물렸으면은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자, 이번에는 새로운 박스를 만듭니다. 새로운 박스를 만들고 사이즈는 뭐 일단은 50cm 짜리로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리셋 엑스폼, 다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이 상태로 M 버튼을 눌러서 머티리얼 에디터를 킨 다음에 요 금속을 지정할 겁니다. 금속을 어사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머티리얼을 쇼 쉐이디드 머티리얼 인뷰 포트가 아니라 꾹 눌러서 쇼 리얼리스틱 머티리얼 인뷰 포트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M 버튼을 눌러서 끄고요. 이 상태로 언랩 UVW를 킨 다음에 여기서 이 모든 UV를 선택을 해다가 요 구석으로 드래그만 해주시면은 딱 네모칸 안에 모두 다 배치가 되겠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다시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피벗을 오브젝트의 완벽한 센터로 가져다 두시고 이 상태로 이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를 하고요. 자, 요 오브젝트랑 요 오브젝트랑 요 오브젝트의 요 교차점의 센터에다가 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 녀석 클릭하고 여기서 얼라인 요거를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서 자, Y, Z만 얼라인을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요 막대기의 가운데에 올 거고요. 이렇게 막대기의 가운데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막대기의 가운데 가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는 이제 얼라인을 이용을 해서 X 포지션 얼라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올 겁니다. 이 상태로 이 박스의 사이즈를 좀 키워서 이렇게 금속 경첩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 이 녀석을 한번 복사를 해주고요. 뒷면을 삭제한 다음에 얘를 스케일을 좀 줄여서 이런 금속 경첩이 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겹쳐버리면 돼요. 겹칠 때에도 스냅을 이용해서 여기 버텍스 노란색 십자가가 떴을 때 클릭 드래그해서 여기
요 금속 경첩에 요 버텍스에다가 스냅을 걸면은 정확하게 딱 달라붙겠죠. 이 상태로 다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맞춰졌으면은 이제 요 녀석을 언램 UVW를 켜서 이 짜부러진 요 측면 있죠. 요 측면을 노멀 맵을 킨 다음에 적당한 비율에다가는 요 직사각형 쪽으로 가지고 가서 회전을 한번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늘려서 맞춰주면 되겠죠. 여기는 잘못 눌러난 것 같으니까 90도 다시 회전하고 Alt 클릭 눌러서 이렇게 대칭으로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여기도 뭔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맞군요. 이제 요 아래가 맞지 않군요. 이렇게 90도 세워주고 Alt 눌러서 이렇게 조정만 해주면은 이렇게 비율에 맞는 트림 시트가 정확하게 매핑이 되면서 더 고른 그런 텍스처 디테일을 갖게 되겠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고 이번에는 여기서 하이라키 어펙트 피벗 온리를 누르고 얼라인을 이용해서 이 박스에다가 XYZ 포지션 얼라인을 걸어준 다음에 어펙트 피벗 온리 끄고 그래서 이제 회전으로 로테이션으로 전환한 다음에 Shift 클릭 90도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도 90도 복사. 오케이, 90도 복사. 그다음에 반대쪽도 90도 복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금속으로 만들어진 이런 경첩 세트가 깔끔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근데 조금 과하게 들어간 느낌이 있네요. 좀 더 줄여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복사. 자, 이렇게 해서 금속 경첩을 넣어줬고요. 자, 여기서 나무 기둥을 이제 조금 더 키워서 작업을 해줄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두께감이나 뭐 튀어나오는 정도나 이런 경첩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제작자분들, 여러분 시청자분들의 취향이니까 취향껏 재밌게 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스냅으로 다시 여기다가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맞춰졌으면은 이제 그런 2층 턱 같은 걸 만들어 봐야 되겠죠. 2층 턱을 만들기 위해서 얘를 이제 한 번 더 쉬프트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서 올려준 다음에 얘는 사이즈를 조금만 더 가늘게 만들어 볼게요. 조금만 더 가늘게 만들어 보고 오케이, 조금 더 가늘게 만들어 보고 좀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금속 경첩 같은 걸 좀 넣어줄 수 있겠죠. 얘는 이제 두 번째 층계에 쓰는 만큼 조금 단순화된 경첩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뭐 리듬감을 주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만 더 짧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피벗 가운데로 옮기고 리스트 엑스폰 걸고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그 다음에 쉬프트 드래그 해서 복사하고 얼라인 눌러서 이번에는 X, Y 포지션은 건드리지 않고 Z 포지션만 건드려서 딱 높이가 맞아 떨어지도록 해준 다음에 자, 윗면 클릭 스냅을 키고요. S로 그 다음에 요 Z축으로 여기다 스냅 여기다가 스냅을 걸어서 이런 요 짜부되는 비율을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이렇게 가로폭 사이즈를 줄이고 전체 선택한 다음에 스케일을 좀 짜부러뜨려서 조금만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약간 좀 2층 디테일을 좀 뭐 2층이라기보다는 요 턱에 해당하는 높이를 좀 맞춰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한 번 더 복사를 합니다. 한 번 더 복사. 이제 어펙트 피벗 온리는 이제 가운데로 해주고 요 오브젝트의 가운데 배치가 되도록 X, Y, Z로 배치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이즈를 줄일게요. 이렇게 스냅 걸어서 사이즈를 줄이고 여기도 스냅 걸어서 사이즈를 딱 맞게 줄여 봤습니다.
그리고 가로 사이즈도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하고 스케일로 이렇게 좀 줄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줄여봤고요. 자, 이렇게 줄어들었으면은 이제 불필요한 뒷면, 아래 윗면 지워주고요. 여기도 스냅을 탁 걸어서 벽에 딱 달라붙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에 잘 달라붙었네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작아진 만큼 언램 UVW를 이용해가지고 역시 다시 UV의 비율을 재정리해주면 좋고요. 자, 얼티비 트림 UV를 이용해서 레프트 재배치, 그 다음에 조금 더 짧은 사이즈, 뭐 여기가 조금 더 짧은 것 같네요. 그 밑에 조금 더 짧은 쪽에다가 이렇게 재배치를 해주시면 더 보기 좋은 비율이 될 거고요. 자, 피벗 가운데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어레이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자, 센터로 둔 다음에 개수는 5개 써볼게요. 자, 스페이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벌려줍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은 벌써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요 난간 같은 곳에 요 디테일이 하나가 들어갔죠. 자, 요거 복사해서 자, 여기서도 회전을 해서 스냅을 걸고 요 벽 안쪽에다가 뭐 재배치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뭐 스냅을 걸어도 되고요. 요 벽 건물 쪽 여기 귀퉁이 쪽에다가 딱 스냅을 걸어서 자연스럽게 배치를 해주셔도 되고 아니네요. 여기다 걸어야 돼. 미묘하게 안 걸리는군요. 아니면은 그냥 수작업으로 이렇게 잘 배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여기의 개수는 원화상으로는 일단 여기가 4개로 돼 있네요. 그래서 4개로 맞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 끝에다가 더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고요. 자, 요번에는 센터가 아니라 요 첫 번째 거로부터 벌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당히 파묻는 위치에 자리 잡게 해주신 다음에 요 상태로 스페이싱을 눌려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 도막이 여기도 이제 배치가 완료가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 하나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요거에 적당한 센터에 오게끔 배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사이즈를 줄여 맞춰서 가운데를 또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벽을 꾸미기 위한 나무 도막들을 이렇게 계속 배치를 해주는 거죠. 불필요한 면들 지워버리고 여기도 그냥 벽에 적당히 파묻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펙트 피벗 온리로 가운데 정렬 그리고 리셋 엑스폼도 꼼꼼하게 해주면 좋고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요거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여기서 위쪽을 이렇게 드래그, 요 아래쪽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런 X자 같은 느낌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안쪽으로 이렇게 살짝 들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버텍스의 사이즈를 조금 더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적당히 그 중세 집의 그런 사선 프레임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 줄 더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여기도 이제 또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 번 더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면은 금방 이렇게 프레임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것도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오브젝트의 센터에 오도록 X축 얼라인을 해주시고 로테이션 90도를 해주신 다음에 리셋 엑스폼을 한 번 더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적당한 뎁스가 될 수 있도록 잘 배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프레임이 어느 정도 벌써 좀 짜임이 생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 하나 더 복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또 아래쪽에 이렇게 딱 맞물려서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이 녀석의 사이즈를 일단 좀 많이 줄여볼게요. 이렇게 줄이고 적당히 줄인 다음에
다음에 엣지 모드로 넘어와서 엣지 세로선 엣지를 다 잡아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커넥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한 5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하시죠. 5줄만 추가를 하고 여기서 밴드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만큼 기울여 준 다음에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좀 떨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기둥 가운데다가 적당히 배치를 한 다음에 적당히 파묻어 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렇게. 대신에 이제 뎁스가 이제 요 굵은 기둥과 요 사이 기둥이 이제 약간의 뎁스를 가지고 이것과 요거 사이의 뎁스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요 안쪽과 벽 사이의 뎁스가 상당히 크게 느껴질 수 있도록 리드미컬하게 배치를 좀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심미적으로 이쁘게 보이도록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 요 녀석의 사이즈부터 먼저 좀 줄여보도록 하시죠. 사이즈부터 좀 줄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냅을 이용을 해서 위아래 드래그, 스냅을 통해서 아래다가 배치,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밴드를 하고 시메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사이즈가 적당하게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비율이 그렇다고 딱 정확히 반원이라기보다는 얘가 살짝 더 늘어나는 비율이니까 여기서 시메트리 위에다가 FFDE를 넣고 이제 이 FFD의 이 컨트롤 포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고 양옆으로 드래그를 해서 좀 비율을 맞춰 주셔도 되는데 잘 안 맞는군요. 잘 안 맞을 때는 여기서 이제 차분히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조금 더 키우고 늘리고, 그래서 다시 스냅 배치하고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이제 미러 이 밑에 쇼 앤드 리절트 온오프 토글을 킨 상태로 이 녀석을 클릭해서 좀 더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더 만들어 준 다음에 시메트리 위에다가 FFD를 얹고 내리고 키워서 이렇게 딱 파묻혀 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작업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 녀석의 어펙트 피벗 온리를 이용해서 피벗을 가운데 축으로 옮긴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어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3개만 복사를 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싱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으면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에디트 폴리를 선택을 해다가 여기서 폴리곤을 요렇게만 좀 선택을 해 보시고요. 요렇게만 선택을 한 다음에 모디파이 셀렉션에서 시밀러를 이용해서 비슷한 애들을 다 잡고, 근데 앞에도 비슷하니까 같이 잡혔는데요. 이럴 때는 앞에를 선택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드래그 선택 해제를 해버리면은 이 밑면이랑 옆면까지도 지워야 되는 애들까지 선택이 해제돼요.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지난번에 번외편으로 올렸던 게 그 선택 오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라고 올린 편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윈도우 크로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얘가 이제 윈도우 셀렉트니까 크로스 셀렉트로 바꿔주신 다음에 알트 누르고 선택 해제를 하면은 앞면만 선택이 해제가 되고 여기 있는 면들은 그대로 선택이 유지가 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상태로 딜리트를 누르고 다시 이거는 버텍스 선택한 다음에 얘네들의 뎁스를 여기다가 딱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가 되겠죠. 자, 이 녀석 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옆으로 옮겨서 배치 작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아이고, 이 녀석 이렇게 스냅을 걸고 이렇게 옆으로 가지고 와서, 아이고 근데 얘가 비율이 훨씬 더 넓군요. 지우고 일단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서 시메트리 FFD는 밴드에다가 걸어줘도 좋겠군요.
그래서 먼저 FFD로 이렇게 잡아 늘려주고, 비율이 좀 많이 망가지는 감은 있네요. 비율이 너무 많이 망가지니까 요거는 좀 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좀 늘려주고, 위로 스냅 걸고, 밴드를 좀 완만한 각도로 걸어준 다음에 좀 더 완만한 각도, 좀 더 완만하고 길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걸어준 다음에, 요 정도쯤이면 왜곡이 덜할 것 같아요. FFD를 써도. 이렇게 해서 오케이, 요 정도는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먼저 하고, 이제 리셋 엑스폼 한 다음에 반대쪽을 지우고 이 상태로 시메트리를 걸게요. 기존엔 이제 회전을 하면서 그런 피벗이 돌아갔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신에 여기가 달라붙는 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달라붙는 거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 엣지를 이렇게 위로 좀 당겨주고요. 이 상태로 시메트리, 그 다음에 어레이를 이용해서 Y 방향으로 하나 더 만들어주고, 이제 스페이싱을 마이너스로 하면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이너스로 해서 반대쪽에 이렇게 좀 배치를 잘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컨버트를 해주고, 역시 비슷한 오브젝트들만 한 번 더 잡아다가 지우고, 여기서 시밀러로 비슷한 폴리곤 잡아서 지워준 다음에 뒤에 엣지를 이제 간격을 줄여서 이렇게 딱 맞춰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벌써 요 측면 프레임과 요 경첩과 이런 나무 기둥들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이제 여기 원화에 보면은 여기 위쪽을 좀 떠받치는 이런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서 이 기둥 앞쪽에다가 대고서 박스로 먼저 한번 만들어 준 다음에 이걸 앞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해준 다음에 이번에는 이 구조물이 이 나무 도막 위에 얹어진 것처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스냅으로 여기에다가 딱 걸어주고, 그 다음에 두께는 좀 얇게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뒷면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요. 두께나 높이를 적당히 좀 조정해 보죠. 좀 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제 메탈릭 금속 경첩 같은 걸 좀 만들어 보는 거죠. 언램 UBW 피고요. 여기서 정면 브레이크로 떨궈주고요. 그 다음에 옆면은 드래그해서 옆으로 가져온 다음에 릴렉스를 이용해서 비율을 잘 잡아주시고, 노멀 범프 키고 퀵 트랜스폼에서 회전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적당한 비율의 트림 시트에다가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치가 좀 잘 됐고요. 자, 그다음에 요 옆에 여기는 이제 버텍스 모드 상태에서 모든 버텍스 선택, 브레이크, 그리고 폴리곤 셀렉트 상태에서 다 선택하고 이제 릴렉스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돼 있죠. 자, 얘네들은 이제 되게 가느다란 친구들이니까 요 얼티밋 트림 UV로 레프트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요 가느다란 쪽 여기다가 잘 모아주기만 해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레프트로 모아준 다음에 이거는 요 작은 쪽에다가 잘 몰아주시면은 자, 무난하게 트림 시트가 매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컨버터 투 에디터블 폴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 나무 도막을 또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와서 90도 회전을 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얼라인을 해주시고요. 배치를 한 다음에 먼저 리셋 엑스폼을 하고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요 위에 좀 이 기둥을 떠받쳐야 되니까 떠받칠 수 있도록 스냅을 걸어서 이렇게 잘 붙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앞으로 조금 빼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긴 좀 사이즈가 좀 작은 느낌이니까 좀 더 키우죠. 키우고 차라리 얘를 요 기둥을 좀 감싸는 형태로 바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기를 키워주고 좀 안쪽으로 들여 넣어준 다음에 다시 스냅으로 여기 딱 정확하게 딱 떠받칠 수 있도록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길이도 요 기둥에다가 잘 맞춰줍니다. 이렇게 잘 맞춰놨으면은 이제 요 금속 경첩의 사이즈도 좀 더 키워서 그냥 얘를 다 파묻어 버려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파묻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즈를 살짝 키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크기를 키워서 비율이 뭉개진 만큼 다시 UV의 위치를 옮겨서 비율을 좀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서 잘 넣어주기만 해도 적당히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기다가 매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더 나은 비율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렇게 더 줄여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배치가 됐고 얘도 사이즈를 조금만 더 줄여주고 그리고 요 친구도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미세한 비율의 싸움이 항상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위로 올리고 이렇게 파묻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을 살짝 더 줄여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아래쪽으로 좀 가지고 온 다음에 얘는 조금 더 두께를 줄여보죠. 조금만 더 두께를 줄여보고 그 다음에 요 아래쪽으로 내리고 위로 올려서 스냅을 걸고 요 컨스트레인트는 엣지를 준 상태에서 뒤로 좀 당겨서 이렇게 수평에 가깝게 이렇게 좀 잘 맞춰주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불필요한 뚜껑은 삭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살짝 휠 수 있도록 이렇게 엣지를 추가를 해서 이렇게 형태를 좀 잡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형태를 조금만 잘 잡아주셔도 금방 그런 약간 위쪽 구조물을 떠받치는 이런 프레임이 금방 완성이 되겠죠. 이제 요거 간격 조정을 다 새로 하고 싶으시면은 리셋 엑스폼 먼저 한 다음에 요 모든 엣지를 더블 클릭 링으로 선택을 해다가 요 상단의 리본 툴에서 이 기능은 루프 툴은 반드시 엣지에서만 꺼낼 수 있어요. 엣지 모드에서 루프 툴 꺼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스페이스 버튼만 눌러도 요 엣지들의 간격을 정확하게 동일하게 깔끔하게 교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맞춰서 이렇게 조금 내려주면 내리고 두께를 조정하고 그냥 여기에 맞춰도 되겠네요. 이렇게 수정만 해주셔도 이제 어떤 지붕을 떠받치는 그런 프레임 같은 게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를 어태치를 해서 한 뭉탱이로 같이 들고 다녀도 좋겠죠.
자, 요거를 이제 또 복사를 해서 요 기둥에다가 X 포지션으로 딱 떠받치도록 이렇게 가져와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 앞에 두 개만 디태치로 떼버린 다음에 요 얼라인을 이용해서 피벗의 위치를 바꾸고 90도로 꺾어서 뭐 측면을 떠받치게 만들려고도 했다가도 측면이 뎁스가 있는 편은 아니니까 굳이 안 만들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측면에 뎁스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얘를 그냥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약간 아니다. 요거는 지워버리도록 하시죠. 지워버리고 요것만 이렇게 좀 쭉 당겨다가 요 앞에 있는 폴리곤을 컨트롤 시프트로 복사를 하고 이 도중에 S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가 딱 스냅을 걸어버려서 이제 클론 투 엘리먼트로 폴리곤을 하나 복사해 주시고 플립을 하고 요 버텍스 셀렉션에서 전체 버텍스를 잡고 웰드를 해주시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어태치하고 이 녀석을 또 복사를 해다가 이쪽 기둥에다가 X 방향만 스냅을 걸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걸로도 이제 떠박치는 구조를 이제 금방 다 제작을 했죠. 자, 그다음에 뭐 여기서 요 가운데 있는 폴리곤만 한번 디태치를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피벗을 가운데로 배치를 해두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다 대칭 복사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태치 이렇게 쭉 어태치를 한 다음에 요 금속 경첩도 같이 어태치를 하시죠. 같이 어태치하고 어태치 해서 오케이. 요 전체 구조를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피벗을 요 가운데 요 면적에다가 X 포지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반대쪽으로 그냥 토스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반대쪽 구조물도 깔끔하게 제작이 완료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창문만 한 번 더 만들어 보고 이제 오늘의 그런 모델링 분량은 좀 맞춰 보도록 하시죠. 자, 여기서 아니다. 실린더를 제작을 하시죠.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신 다음에 여기서 사이드는 20으로 할게요. 아닌가? 24각형쯤 할게요. 24각형쯤으로 하고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는 없애버려 주고요. 요 하이트 개수, 요 선의 개수는 없애버리고 요 상태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리셋 엑스폼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요 위에 있는 요 반구 띠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지우셨으면은 요 뒷면 엣지 다 잡고 요 스냅을 걸어서 요 기둥 쪽에 딱 붙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여 넣어주는 거죠. 요 창문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서 창문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 둔 다음에 여기서 끝과 끝에 엣지만 선택해서 아래로 쭉 내려서 스냅을 여기다가 걸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브릿지를 누르고 3번 보더를 누른 다음에 이 보더 라인, 구멍이 뚫린 라인을 전체 선택하고 캡 버튼을 눌러서 모두 메꿔줍니다. 이러면 기본적인 창문 프레임은 나오고요. 여기서 인셋 버튼을 눌러서 클릭 드래그해서 바깥쪽 프레임은 좀 두껍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쉬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프레임을 좀 들여 넣어주고 그 다음에 창문 두께를 이렇게 잡아주시는 거죠. 창문 두께를 이렇게 잡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쉬프트 드래그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어 주는데 이제 창문의 구멍이 좀 필요한 만큼 이제 들여놓은 상태에서 요 뒷면 있죠. 뒷면을 먼저
위아래 선을 선택해서 커넥트로 반을 갈라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다가 한 번 더 반을 갈라둘게요. 그냥 처음부터 4줄로 만들 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창틀 선택하고 S 버튼 눌러서 요 뒤에 벽 면적 있죠. 이 벽 면적이 여기 버텍스에다가 딱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딱 깔끔하게 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깔끔하게 배치가 됐죠. 정확히 같은 두께. 자, 이렇게 됐으면은 자, 이제 여기 벽면에다가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요 Alt 1번을 눌러서 스위프트 루프를 킨 다음에 여기 한번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Alt 1 스위프트 루프로 자르고요. 그 다음에 요 상태에서 그냥 커넥트를 이용해서 커넥트가 아니죠, 컷이죠. Alt C 버튼 눌러서 컷을 활성화하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딱딱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 요 불필요한 요 버텍스들이나 엣지들은 이렇게 다 연결해서 정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유리창을 아무리 뒤로 넣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자, 이렇게 좀 넣어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그 창 앞에 약간 화분 같은 거를 미묘하게 넣을 수 있는 약간의 화단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시죠. 자, 요거는 요 폴리곤 하나 선택해다가 컨트롤 쉬프트 클릭 드래그 해서 앞으로 요 클론 투 오브젝트로 아예 별개 오브젝트로 떼어낸 다음에 그래서 양쪽 엣지를 잡고 이제 스케일 버튼 누른 다음에 여기 있는 셀렉트 앤 유니폼 스케일을 눌러서 우클릭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얘를 꾹 눌러서 요 두 번째 거 요 녀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셀렉트 앤 논 유니폼 스케일. 그다음에 여기서 요 X 사이즈 있죠? 이거를 빵으로 해주시면 여기가 일자로 다 펴요. 양쪽 다. 이렇게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더로 다 클릭해서 잡아준 다음에 시프트 드래그로 늘려서 이렇게 딱 여기 벽면에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폴리곤 전체를 잡아다가 이렇게 드래그 좀 해주시고 위치도 좀 아래로 적당히 내려서 파묻어 주신 다음에 두께감도 적절히 잡아서 일단 화단을 좀 놓을 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떨어져 있네요. 오케이, 딱 붙이고 여기도 딱 붙여줘야 되겠죠. 오케이, 딱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요 화단을 이제 피벗을 가운데로 옮기고 90도로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하고 위로 드래그 한 다음에 그래서 요 끝에 스냅, 여기도 끝에다가 스냅을 걸고 안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창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창살. 자, 이렇게 좀 줄여서 좀 창살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여기서 불필요한 폴리곤 삭제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리셋 엑스폼 좀 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꺾어서 더 얇은 창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케일로 줄여서 이렇게 적당히 파묻어주고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배치하고 여기서 어레이를 이용해서 한 3개 정도 하고 스페이싱을 해서 이렇게 창살을 만들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요 창살 하나 더 복사해서 쉬프트 클릭 드래그해서 복사하고 피벗 가운데 두고 그 다음에 커넥트를 이용해서 살을 이렇게 한 5등분짜리로 쪼개준 다음에 이 녀석을 리셋 엑스폼하고
피벗을 어펙트 피벗 온리 누르고 S 버튼 눌러서 스냅으로 요 끝에다가 붙여주신 다음에 여기서 세로로 세우고 밴드를 이용을 해서 딱 90도만큼 꺾어서 이렇게 창틀을 좀 잘 배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도 좋겠네요. 위아래만 위아래 줄이고 스냅으로 이렇게 딱 바닥에 요 틀 바닥에 붙여버린 다음에 이번에 또 너무 작네요. 딱 붙이고 이번에는 뭐 나쁘지 않네요. 여기서 살짝만 크기를 키우고 이 상태로 피벗만 요 가운데 센터에 오도록 맞춰준 다음에 리셋 엑스폼하고 컨버트 한 다음에 시메트리로 좌우 배치만 해주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창문을 모델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화단 틀 같은 거를 이제 적당히 떠받치기 위한, 근데 얘를 조금 더 이쁘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좀 줄여보고 여기서 인셋을 좀 주고 뒤에 지우고 스냅으로 여기다 걸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도 좀 디테일이 있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Shift 클릭 드래그해서 컨트롤 Shift 클릭 드래그해서 오브젝트로 면을 떼어주고 어펙트 피벗 온리 사이즈 좀 줄인 다음에 여기서 보더라인으로 Shift 드래그로 면을 뽑아내고 가운데 피벗 맞춰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적당히 이렇게 파묻어서 배치를 하면서 여기다 맞춰도 좋겠네요. 요 화단 같은 걸 떠받치기 위한 이런 디테일을 만들어주는 거죠. 불필요한 면은 지우고 네,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은 이제 어펙트 피벗 온리 키고 얼라인으로 가운데 배치한 다음에 시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양쪽에다가 딱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맞추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창문을 이 벽면에 너무 딱 가운데 오는 것보다는 여기에 올 수 있도록 요 사이에 올 수 있도록 맞춰주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옆으로 좀 옮겨주고 요거 지우고 시메트리로 딱 배치를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요 창문 모델링은 완성이 됐고 전부 리셋 엑스폼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불필요한 면 하나 있으니까 딱 지워주고요. 여기도 딱 이 하단에 달라붙도록 이렇게 스냅을 걸어서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크게 문제는 없군요. 자, 여기는 가운데 선을 한번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스무딩 그룹은 45도 스무딩 기준으로 오토 스무스를 한번 걸어줍니다.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네요. 대신에 여기다가 그냥 메탈릭을 한번 주면은 요 측면이 완벽한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살짝 주변상이 미묘하게 스트레이트 형태로 보이고 있죠. 그렇다는 건데 여기가 눈으로 보기에는 평면처럼 보이는데 실제 버텍스 노멀상으로는 여기도 미세하게 면이 휘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트 폴리 열어주신 다음에 페이스 누르고 측면 한번 선택한 다음에 에버리지 셀렉티드 누르고 요 X 방향으로 가지런하게 바라봐서 딱 1픽셀의 색상만큼만 이렇게 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요 옆에도 에버리지 셀렉티드 땡기고 요 안쪽과 안쪽 다 에버리지 셀렉티드 여기도 여기랑 여기 면 선택이고 에버리지 셀렉티드 옆으로 땡겨서 확실한
확실하고 명확한 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정을 하면은 요거 말고 나머지는 딱히 교정할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요거는 싹 선택을 해다가 이렇게 우드 트림 시트를 매핑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요 안쪽에 있는 요 창문 있죠. 요 창문은 나중에 엔젠에서 페이크 인테리어 매핑이라고 하는 쉐이딩 기법을 통해서 내부를 표현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디태치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 상태로 폴리곤으로부터 그대로 뽑아서 내비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의미 없는 버텍스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중간 버텍스들을 이렇게 좀 삭제를 이렇게 좀 해서 폴리곤의 수를 좀 아끼는 작업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하면은 이 폴리곤 라운드보다도 훨씬 더 적은 폴리곤을 갖게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는 정리를 하는 바람에 안쪽으로 오그라들었어요. 그만큼 스케일을 조금만 키워서 살짝씩만 파묻어 주면은 더 적은 폴리곤으로도 그런 창문 같은 효과를 딱 낼 수 있겠죠. 네, 이게 굳이 여기로부터 모든 면을 다 추출해 가지고 요 라운드에 속해 있는 요 버텍스 개수만큼을 다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평면 같은 경우는 차라리 이렇게 디태치를 한 다음에 그냥 면을 불필요한 버텍스를 좀 정리하고 면을 살짝만 더 키워가지고 폴리곤의 수를 전략해주는 것도 나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됐으면은 얘는 이제 그냥 거울면처럼 쓸 거니까 그냥 금속 더미 머티리얼 하나를 이용해서 이렇게 창문처럼 보이게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UV를 매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창틀부터 할게요. 언램 UV W 키고 오픈 UV 에디터 열어서 먼저 프로젝션 플레이너 맵을 이용해서 요 와이어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요 귀퉁이 더블 클릭한 다음에 요 컨버트 에지 셀렉션 투 심을 클릭을 해서 면을 잘라버린 다음에 엣지를 자르고 여기서 필에서 패근기 끄고 그 다음에 리셋 P를 눌러서 이렇게 다 정면처럼 뜨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 상태로 열심히 돌려가지고 요 위에 있는 퀵 트랜스폼의 얼라인 horizontally in place, vertically in place를 이용해서 정리를 해도 되지만 근데 이게 기하 구조가 단순하면서도 연속성이 거의 다 있는데 일부만 끊어진 케이스 이럴 때에는 요 일부만 끊어진 구간을 브레이크를 하고요. 요 나머지만 한번 릴렉스, 그 다음에 스트레이튼 셀렉션, 다시 릴렉스 하고 얘네만 한번 정리를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루프 링, 그 다음에 얼라인 버티컬리 인 플레이스로 정리를 한 다음에 얘도 다시 스트레이튼 셀렉션, 그 다음에 리셋, 그 다음에 얼라인 호리즌털리 인 플레이스, 버티컬리 인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버텍스를 연결을 해주면 돼요. 여기랑 여기죠. 스티치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마무리로 루프를 하고 정렬만 해주면은 금방 깔끔하게 정리가 완료가 됩니다. 근데 뭐 생각해보면은 이게 나무이니만큼 그냥 요 마디마디가 끊어져가지고 보통 매핑이 돼야 되는 만큼 그냥 떨어져도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브레이크를 하고 레프트로 모두 합친 다음에 이렇게 얼라인 버티컬리 투 피벗을 이용해서 한 줄로 합친 다음에 노멀을 키고 유딤을 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곳에다가 이렇게 잘 매핑만 해주셔도 밑단은 다 끝났죠. 요 밑단에 여기가 너무 정면 기준으로 중복되는 게 좀 거슬린다. 옆칸으로 옮기기만 해도 바로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도 잘라다가 그 다음에 버텍스 모두 뽀개주고 브레이크로 레프트로 모두 합치고
모두 정비율처럼 보이도록 맞춰준 다음에 여기서 또 비슷한 비율을 보이는 곳에다가 비율처럼 보이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근데 다 얇아서 그냥 다 얇은 쪽에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한 요 부분 선택하고 대칭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피하고 싶으면 이렇게 또 선택을 해다가 이렇게 세 번째 줄 그리고 하나는 또 건너뛰어서 넘어가게만 해도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다 들어가게 되겠죠. 자, 요 윗줄은 이제 하나로 이어져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여기 마디를 끊어도 되고 그냥 다 이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이어보죠. 자, 이렇게 쉬프트 클릭, 컨트롤 클릭, 쉬프트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징검다리로 선택을 좀 해주신 다음에 브레이크 모두 선택하고 레프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요거 엘리먼트 셀렉션 클릭한 다음에 끄트머리 선택 줄이고 또 드래그 선택해서 같이 줄이면서 요 끝나는 지점에 왔을 때 다시 컨트롤 클릭 드래그 해서 같이 선택하고 줄이고 해서 트림 시트의 비율을 모두 비슷하게 맞추는 과정을 합니다. 오케이, 다 맞아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엘리먼트 셀렉트 끄고 끄트머리만 버텍스 선택해서 얼라인 버티컬리 투 피봇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네를 적당한 비율 위치, 이번엔 요 윗줄이 좋겠네요.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면은 오케이, 트림 시트 매핑이 모두 완료가 됐죠. 만약에 이 베벨 라인이 너무 베벨 라인이 너무 두꺼운 것 같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위아래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가지고 얇게만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얘네도 조금만 더 얇게 가져가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오케이, 완료가 됐군요.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 어태치로 그냥 한꺼번에 펴버리죠. 피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언림 UVW, 오픈 UV 에디터, 맵심 끄고 그 다음에 프로젝션으로 UV 한 변 초기화, 노멀 범프, 그 다음에 UDM을 킨 다음에 여기서 엘리먼트 셀렉트로 얘네만 클릭하고 가져와서 이제 버텍스 모드로 전체 선택, 브레이크, 이제 릴렉스, 그 다음에 레프트로 모두 모으고 퀵 트랜스폼에서 얼라인 투 버티컬리 투 피벗을 이용해서 정렬한 다음에 제일 짧고 가느다란 쪽에다가 이렇게 모아서 잘 배치만 해줘도 깔끔하게 끝나겠죠. 이렇게 중간 마디 하나 선택해서 옮겨주는 걸로 베리에이션을 깨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것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옆으로 가져와서 릴렉스, 스트레이튼 셀렉션, 다시 릴렉스, 그 다음에 엣지 단위에서 루프 선택, 얼라인 버티컬리 인 플레이스, 루프 링 선택, 얼라인 버티컬리 인 플레이스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렬하고 선택 옆으로 옮기고 컨트롤 시프트 클릭, 컨트롤 시프트 클릭해서 마디 선택 브레이크 세 줄 다 떨어진 게 보이면 레프트로 모아주고 그 다음에 다시 엘리먼트 셀렉션으로 이것들을 모아서 배치를 한 다음에 얼라인 버티컬리 인 피벗 투 피벗으로 하고 요거 사이즈도 비슷한 UV 사이즈 위치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전부 다 브레이크 회전하고 레프트로 모으고 끄트머리만 UV를 모아주고 줄여서 적당한 비율의 UV 위치에다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으면 이제 밑에 것도 언림 UVW를 이용을 하고, 근데 찌꺼기가 있네요. 이렇게 찌꺼기 지우고
오케이. 언램 UVW 맵심 끄고 UV 초기화 좀 해준 다음에, 자 요거는 브레이크를 하되, 얘는 이제 그냥 상판 밑에 있는 하판이잖아요. 밑에 면이잖아요. 이게 뭐 일자로 필 필요 없이 그냥 하판이라고 간주를 하고서 넓은 면적 쪽에다가 이렇게 배치만 되어도 요 모서리 라운드마다 이렇게 잘 돌 겁니다. 끊어짐 없이 연속성으로 잘 이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요 상판대에다가 릴렉스, 이것도 요 하판 옆에 위치에다가 두어서 상판처럼 보이게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떼서 먼저 큰 거부터 해보죠. 떼서 얘도 비슷한 사이즈라서 그냥 비슷한 곳에다가 매핑이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매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브레이크, 릴렉스, 회전해서 이제 비슷한 비율의 애들끼리는 모아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렇게 매핑이 됐죠. 요건 이제 긴 쪽 이렇게 배치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잘 들어갔네요. 자 그리고 요 녀석 조금 두껍고 긴 쪽,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측면 모아서 뭐 요런데 배치가 되어도 되고 여기다가 배치해도 되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오케이, 깔끔하게 매핑이 잘 되었네요.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하고 마지막으로 요 녀석 언램 UVW 역시 UV 초기화하고 노멀 맵 꺼내고, 요 정면 브레이크, 릴렉스, 레프트로 가져와서 요 조그만 데에다가 일단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케이, 이렇게 배치하고, 요 녀석도 조그만데 배치가 되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조금 더 키운다면 뭐 요 정도겠죠? 이렇게만 배치가 되어도 될 것 같고, 요 옆에도 마찬가지로 릴렉스 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얼라인 투 X를 이용해서 측면으로 다 뭉쳐준 다음에 얘는 요 정면, 요 정사각형 여기다가 배치를 하면은 무난하게 잘 매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문제 없네요. 자, 컴포트 투 에디터블 폴리.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은 모두 잡고 리셋 셀렉티드, 그리고 요 뭐 아무거나 하나 잡고 요 어태치 리스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보이는 요 오브젝트 모두 다 한꺼번에 묶어서 어태치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피벗을 가운데, 그 다음에 스냅 버튼 눌러서 Y축으로 뒤에 스냅을 걸어서 이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게 물려 있었군요. 오케이. 그러면은 메탈 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네요. 메탈을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 녀석에다가 어사인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자 요거를 뭐 건너편으로 토스를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펙트 피버 온리를 클릭을 하고 여기서 얼라인 눌러서 가운데 해준 다음에 여기서 그냥 컨트롤 V 눌러서 클론을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미러를 눌러서 트랜스폼 X로 복사한 다음에 이제 리셋 엑스폼에서 리셋 셀렉티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하는 이유는 왜냐? 이거는 이제 SF 박스를 제작을 해보셨던 이제 시청자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에디트 노멀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커스텀으로 버텍스 노멀을 다 조정을 했었을 때에는 시메트리를 거는 순간 편집한 노멀이 깨져요.
그래서 그 노멀이 되는 값을 노멀을 유지하면서 반전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얘를 그냥 복사한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미러 버튼에서 트랜스폼으로 지오메트리로 옮기면 안 돼요. 지오메트리는 여기 모디파이어가 붙어버리면서 역시 노멀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트랜스폼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리셋 엑스폼을 하는 것만으로도 버텍스 노멀 편집한 거를 고스란히 유지하면서도 이제 미러로 대칭 복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지우고 다시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X축 복사를 해주기만 해도 뒤에 창문이 구멍이 잘 뚫린 상태로 남아있겠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느라 조금 이제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요 2층에 있는 요 나무 짜임들은 기본적으로 한번 다 만들어 봤는데요. 자, 여기까지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대략 1시간 25분입니다. 설명하면서 만드느라. 그래서 이게 설명 없이 이제 타임랩스처럼 실제로 거의 쭉 만들게 된다면은 약간 20분 내외로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작은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7강, 6강 그 블록아웃에 이어서 이제 7강 본격적인 트림시트 모델링, 요 나무 트림시트랑 금속 트림시트만 가지고 2층에 있는 요런 중세 건물의 짜인 구조랑 창문 만들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요거는 SF 박스에 이어서도 결국 트림 시트를 이제 UV에서 얼마나 빨리 펴내느냐, 그리고 이제 면적 비율이 적당한 곳에 면적 비율을 이제 적당한 곳에 얼마나 잘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그런 UV 피는 연습을 한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 작업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 SF 박스 쪽을 한번 다시 수강해 주시길 권장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이 7강 트림시트로 매핑하는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위쪽이라든가 요 지붕 안쪽에 들어가는 요런 구조, 요 이미지상으로는 요 위에 있는 창문이나 요 위로 들어가는 요런 지붕 구조라든가 여기 있는 창문 구조, 지붕 구조 같은 거 요쪽으로 여기를 중심으로 이제 조금씩 뻗어나가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